자,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추경호 부총리도 겁을 먹었는지 제2금융권 연체 부동산 PF 리스크 철저 관리를 어제 지시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와 갑자기 쪼는 척 합니까? 자, 미국의 금리를 갖다가 동결했다고 엊그제는 좋아하더니 오늘은 이제 전부 언론마다 미국이 금리 스톱 앤 고 가능성, 그러니까 잠깐 멈췄지만은 또 계속 올린 상태에서 쭉 간다. 연내 2번 더 이상하고 2년간 안 내린다. 이렇게 되니까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하느니 현재 상태의 동결을 고수하면요. 지금 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2.25%나 벌어지는데,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외국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당연히 걱정이 돼야 되고요. 또 캐나다나 호주처럼 금리를 올리자니 한국의 부동산 대출, 이금융권 대출 등이 문제가 지금 크게 될 거다. 자,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에 엄청난 금리 격차가 오래 진행될 거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 회복도 지연될 거고, 그리고 외환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본 유출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에 한국에서는요, 물가 상승이 지금 덮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양국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지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결국은요, 달러를 팔고 나가려는 게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환율이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원자재를 수입해야 될 때 그 가격이 올라가니 물가 상승이 극심해질 거다. 지금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요, 금리를 안 올리고 놓고 완전히 엿을 먹여가지고 지금 충격적으로 지금 선택을 했어요. 자, JP모건에서는 현재 사태에 대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이 수익이 악화되고 문제가 생길 거니까 주식 투자 비중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지금 JP모건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빅이 지적했어요. 최근 경기의 회복력이 경기 침체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지난해 통화 긴축의 효과가 아직도 다 온 게 아니다. 좀 있으면 더 올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경기 침체를 못 면할 거다. 지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한 1년이 걸리는데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려놓고 한 6,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 침체는 아니지만 한 6개월 지나면 본격적인 침체가 올 거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니까 자산을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시켜서 배분해야 된다. 주식은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다가 캐나다, 호주가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 중앙은행요, ECB가 기준금리를 3.75에서 0.25 올려서 4%로 만들었어요. 유럽의 금리가 4%라는 건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원래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나 제로 금리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제 ECB가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금리를 4%로 올렸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더 올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인플레를 잡으려면 더 올려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지금 통계 특성상 소비자 물가 지수에 현재 미국의 실제 임대료가 반영되려면 한 6개월쯤 걸리는데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이 어때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택이 지금 가격이 거의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게 가격이 폭락하면 임대료는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임대료는 전체 부동산 가격을 감안해서 임대료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임대료가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에 가 있었다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상업용부터 폭락하고 있다는 것은 임대료가 내려갈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온 사방에 텅텅 비었는데 임대료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번에 CPI에서 가장 비중이 큰 주거 비용이 하락으로 이렇게 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미국 가정에서 가장 큰 지출은 주거비로 CPI 가중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임대료가 내려가지 않으면, 주거비가 내려가지 않으면 소비자 물가는 떨어지기가 어렵는데, 지금 집값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물가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거다.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급등했는데, 그래서 5월달까지 미국의 임대료가 1년 전보다 4.8%가 증가해서 월 평균 2,000불이 넘어서 2,048달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21년에서 22년까지는 1년간은 15.7%가 올랐는데, 이제 이 4.8이 올랐다는 것은 임대료 오르는 게 많이 둔화됐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임대료의 변화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하지 못하고 6개월이나 1년간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비가 지금 미국에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플레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제 말대로요, 미국의 집값 폭락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미국에요, 주요 은행 중에 하나인 시티그룹이 1,600명을 해고했는데, 미국 월가에 지금 감원 쓰나미가 덮쳤다는 거예요. 이런 시티은행 같이 잘 나가는 은행이 직원들을 1,600명이나 자르고, 골드만삭스는 지난달부터 250명을 잘랐는데 1월 달에 3,200명 자르고 추가적으로 더 자르고 있다는 거고,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지금 미국의 금융회사의 지금 수익성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는 거고, 모건 스탠리도 지난해 12월에 인력 2%에 해당하는 1,800명을 해고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3,000명, 인력 전체 5%를 갖다가 2차로 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 전문가들은 이제 파월이 7월 달에는 무조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사실상 결정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바이든 정권을 생각해서 6월 달에 한번 멈춰주지만 좋아하지 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 대출금리가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미국이 지금 이제 1조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미국 국채를 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이자를 듬뿍 좀 붙여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 거냐.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정부가 동결해도 이자는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언론들이나 일부 이 부동산 일부 투기꾼들이 굉장히 주식이니 뭐니 부동산이니 사라고 바람을 잡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정말 한국의 환율부터 한국의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한국의 인플레까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20일